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네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 영향으로 이 매도 사이드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인데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2,344. 한 거의 5% 가까이 전장보다 떨어지고 있는 코스피 모습이고 코스닥도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도 우려가 되고 관세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는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리더십이 생길 때까지는 아직 뭐 한 60일 이제 채 안 남았죠. 그렇죠. 6월 3일에 대선이 있게 되면 60일까지 안 남았지만은 아직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개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갑툭 튀냐. 이게 지금 좀 놀랐어요.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급락 때문에 많이 충격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개헌 이 주장, 개헌 제안 우원식 의장의 이 얘기가 또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조금 타이밍도 너무 안 맞고 물론 네. 저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예.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대선에 조기 매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란 잔당이라든가 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먼저 필요하지 않나 난 네. 솔직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는 의원식 의장님이 이제 의장이니까 양쪽 그 당을 조금 중립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의원 내각제 얘기가 왜 나오고 네. 본인이 책임 총리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면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이게 또 갑자기 개인적인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갑자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장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거 왜 이분이 왜 이럴까?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멋있는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또 이제 이렇게 좀 해이해졌나?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한가롭게 논의할 때가 지금 아니지 않나? 그렇죠. 솔직히 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되게 이게요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봐요? 나만 그렇게 보나? 아니 저는 좀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우라까지 치밀어? 아니 지금 성격을 좀 우리가 조심 이럴 좀 때가 해봐봐. 아닌데, 아니 정말 화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의 그 발표로 국민의힘이 신났어요. 국민의힘과 똑같은 의견이지. 잘 개헌하자. 갑자기. 아니 지금 내란 잔당들 그 소탕도 지금 아까운 시간에 국민의힘에게 도망갈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본인의 개인 욕심 때문에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좀 달래려고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네. 제 생각이에요. 네. 국회의장 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일종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 되면 역대 의장들이 항상 개헌을 얘기해. 그리고 의원 그렇지. 내각제를 얘기해. 그렇지. 근데 의원 내각제 얘기했다가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고 왜냐면 의원 내각제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선출의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국민이 뽑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 특히 다선 중진 의원들은 국민이 뽑았더니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 그러니까 똑똑하고 정치적 식견이 있는 정치 엘리트들 중에서 대통령 아니면 군 통수권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시더라고요. 한 3, 40년 정치하면요. 정말 그런 신념. 제가 90세, 100세까지 정치를 해야 내가 우리 이 국민들 이 불쌍한 국민들 내가 90세, 100세까지 종신형으로 내가 돌봐줘야겠다. 그런가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김지호 지금 대변인이 한 말을 듣고 네. 여기 컴퓨터에 쳐봤어요. 국회의장 병 쳐봤어요. 근데 진짜 나온다? 뭐라면 국회의장이 되면 걸리는 병이 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쳐보세요. 국회의장 병 딱 치면 나와요. 이게 네. 뭐라고 개드립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옛날에 2018년도에 광화문 라운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연설을 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다가 2019년 7월달에 문희상 의장이 개헌 골든타임 지났다. 여야 중대 결단을 기대한다. 이걸 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찾아보세요. 71조 네. 재헌절 경축사에서 그러다가 세 번째 2021년도에 박병석 의장이 지금이 개헌 적기다. 내년에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고 이것도 역시 재헌절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김진표 의장이 2023년도에 재헌절에 개헌론 띄운 김진표 의장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 붙이자 이렇게 나와요. 아. 그리고 그 다음이 우원식 의원이요. 대선 이래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한 2025년 4월 6일. 이거 뭐예요 도대체가? 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찾아봤죠? 그러니까 개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와, 국회의장들의 대단해, 모습들 대단해.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우원식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주권, 국민 통합 시대적 요구다. 그 요구가 큰 지금이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내란 세력 소탕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게 먼저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윤석열 부부가 방을 안 뺐는 방도 안 빼는데. 방도 안 빼고 있는데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이 계속 자리 지키고 있는데 지금 개헌 얘기를 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다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안 마련해서 대선 때 국민투표 붙이는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 나오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너무 우리 좋아가지고 하겠다 야 이렇게 잘됐다 나와요.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 개헌 얘기 한단 말입니다. 언론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개헌 얘기. 그러면 포커스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선 주자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물어봐요. 개헌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기사로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헌이 내란 세력 종식, 내란 종식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맞아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그 이슈가 탄핵 이후에 내란 세력 소탕과 종식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개헌 얘기를 덮여버려요. 이게 너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프레임을 바꿔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개헌보다도 지금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이 잔당들 어떻게 좀 처리하고 실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냐. 지금 망가뜨리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데 그걸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은 무엇이고 아젠다는 무엇이냐. 네.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인수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네. 그런 거 없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개개인의 뭐 후보들이 서로 싸우는 것보다도 사실 그들이 그냥 나는 무조건 이재명만 아니면 돼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실제 그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얼마나 제시해 주느냐. 네. 이런 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어디 가버리고 갑자기 개헌 얘기만 막 잔뜩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치 이제 개헌에 대해서 지금 개헌할 때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 아니 왜 개헌에 반대하지? 개헌 반대 세력 아니야?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고. 맞아요. 너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제 우원식 의장의 어제 이 얘기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란의 밤 때 담장을 넘었던 우원식 그거 멋있다. 의장을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돼요. 저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 정치적 이득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최악의 시간에 최악의 수를 뒀다. 이게 예.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정치 현안이 급속도로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회 입법 활동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이슈에서 밀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장의 역할도 뭐 선거 전에는 뭐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대선 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수를 좀 급하게 충분한 고려 없이 둔 게 아닌가. 그런데 자,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원식 국회의장은요. 네. 한 번도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는 했었죠. 당대표는 된 적이 없어요. 당대표는 안 했었죠. 당대표는 떨어졌습니다. 네. 자, 아니 어떠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 내 절대 다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또 민주당원,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설득하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본인의 또 어떤 소속 정당이었고. 아니 그런데 어제 그 발언하자마자요, 기자회견 하자마자 네.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렇지. 페이스북 올리죠. 법사위원장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미애 의원 우리 당의 당대표 역임했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한 우리 당의 주주 아닙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현 수석 최고위원도 반대했어요. 그러면 전혀 민주당하고는요, 얘기가 안 된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급해서 얘기한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같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죠. 회의 진행하고. 그런데 마치 지금 국회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국회의장이 네. 298명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에 대한 지휘권은 있죠. 그런데 숙성되지 않은 이러한 개헌안이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민주당 집권에 결론적으로는 방해가 됐다. 악수 중에 악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참 우원식 의장이 이런 목소리를 지금 충분히 좀 알고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입장을 다시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개헌 얘기를 어제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또 시간을 또 개헌 얘기, 우원식 의장에 대한 얘기로 또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바로 지금 내란 세력 종식, 내란 세력 소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을 뺏어가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헌 얘기를 할 때냐,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어디로 가 있느냐, 국민들이 우리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 주권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국민들이 네. 지금 정말로 개헌을 생각하고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 권력구조 개편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 국회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국회도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기관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지금 이 시점에 맞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강조를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만 뭐지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네. 비명계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나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뭐 개헌 논의 필요하다, 환영한 또 입장을 또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환영하고 누가 개헌을 외치고 있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글쎄요, 의도가 좀, 그렇죠. 의도는 뭐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의 올바른 판단, 아마 저희 댓글 창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고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원식 지가 뭔데 이런 댓글까지 나오고 있어요. 난 화 나셨어요 이 지금. 댓글 중에 하나 정말 네. 국민들을 도대체가 가만 놔두지를 않네. 이 댓글이 나는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를 좀 정말 기쁘고 우리를 어떻게 즐기려고 가만 해야 놔두지를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주말에 쉬고 못 싶었습니다. 살겠어, 진짜. 못 살겠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솔직히. 우리가 네. 언제 한번 푹 쉬어본 적이 있나? 좀 쉬고 싶어요 그치. 이제. 아유. 우리 김지호 대변인들 봐봐요. 얼마나 얼굴이 예쁜들 이렇게 윤기 나고 좋아야 되는데 네. 저번에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그냥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마찬가지로. 아유, 예, 우리 피아트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국회 국짐까지 국민을 내란성 스트레스로 열받게 좀 하지 마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맞아요. 국민청원 맞아요. 이승환 가수 이승환 씨 이제 검색해서 참여해달라. 구미 씨 이제 공연 못하게 된 걸로 가지고 계속 투쟁하고 있나 봅니다. 이승환 씨 도와줘야 돼, 우리가. 네, 이 함께 아이유랑 같이. 힘 모아달라. 네. 이렇게 또 슈퍼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슝슝님께서도 또 국민들 뜻을 거부하고 정치질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내란 종결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이 댓글만 보더라도 숨 좀 쉬고 살자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짱보스님께서 고진성님께서는 개헌 지금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순딩이님 또 광장 나가야 되는가? 이번에는 개헌 반대, 내란 종식 이렇게 외치면서 또 나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제 네. 새로 뽑는 대통령 임기를 한동훈 전 대표 얘기처럼 3년으로 제한하면 다음 대통령은요 네. 당선되자마자 바로 레임덕이에요.
아니 5년 그럼요. 단임 대통령도 임기 네. 중반 넘어가면 레임덕인데 3년짜리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 망가졌잖아요. 네. 군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 사법 체계, 검찰, 경찰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행정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윤석열 내란 수계가 철저히 파괴한 대한민국 시스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요. 네. 다음 대통령 빨리 뽑아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돼. 지금 막 트럼프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국정 운영의 그런 수습, 정상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아까 국회의장병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그렇게 우리 그- 국민들께서 다 모아놓고 그거 보니까. 올린 사이트가 예. 개드립이야. 그게 더 재밌어. 도구드립.net. 예. 근데 지금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로 진짜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된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병. 최근에 들어서는요. 예. 개헌을 하는데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해요. 네. 처음에 못 알아들어. 근데 알고 보면 다 내각제. 개헌하면 내각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개헌하면 내각제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은 뭐 대부분 반대한다는 얘기를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도 이 사안 민주당 분위기 좀 어떤지 내부 사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의 똥침님께서 우원식 기자회견 그런 거 듣고 읽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슈퍼챗에 보내주셨어요.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슈퍼챗에 감사합니다, 슈퍼챗. 예, 우회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의 뭐요? 예, 분노의 똥침님께서 우원식 기자회견 듣고 먹던 밥 뿜었습니다. 숟가락 던졌는데 TV 한 귀퉁이 맞아 기스났습니다. 흠집이 났다는 너무 것이겠죠? 재밌다. 제발 밥 좀 소화하며 먹고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당분간이라도. 이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 고맙습니다. 네. 오, 오로치님 그래요. 읽어줘요. 네, 오로치 닉네임이 천사님께서 착하니까 안 읽어주네. 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로섬 세월호 다큐 영화가 개봉했어요. 저희 신랑 직장 동료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었어요. 관심 아이고. 부탁드려요. 예. 예. 다큐 영화 개봉됐다고 먹먹하네요.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뭐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이제 물러나고 기재부 장관 부총리 하고 있지만은 한덕수 대행 한덕수.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저는 너무 싫어요. 걸어다니는 위원들이죠.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선거일은 공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8일날 국무회의에서 그 6월 3일 선거한다는 말을 끝낼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전에 사실은 이주호가 그 다음 순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호한테도 부총리. 원래는 좀 물어봤었대요. 네, 느낌, 확인을 지난 3월달에 한번 해봤었나 봐요. 당신이 만약에 그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대행이 된다면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 물어봤던 시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나기 전이었대요. 근데 그때 이주호 장관이 나도 마은혁 임명 안 한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최상목은 완전 빌런인데 한덕수를 그럼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나은가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타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 이주호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위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파면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마은혁 임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결론적으로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 또 다 이제 영으로 만들어서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켜가지고 시작해보자 이런 얘기를 갖고 있고 너무너무 대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저번에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예. 중간에 그 또 배신자적인 행동을 할까봐 뒤통수 칠까봐 사실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라 대선만 일단 네가 좀 잘하면 네. 너는 역할을 끝내는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잘 해라라는 취지로 저는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한덕수나 최상목은 정말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순번인 이주호는 상황 네.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 좀 있으니까 차라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두 사람보다
못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덕수, 최상목. 이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더 뒤통수 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지금 권한대행 대통령 그 자리에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6월 3일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일로 잠정 결정이 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확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이제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네, 내일 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끝나는지 끝나고. 보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를 날리더라도 저거까지는 해야 된다 지금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제 내일 국무회의 할 때 대선일도 결정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결정해서 발표하는 게 저는 마은혁 맞아요. 재판관 빨리 임명 해야 같은 돼요. 경우는요 네. 금요일날 바로 발표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덕수가 인간이면 근데 아주 악의적인 거예요. 아주 악의적이에요. 아주 악의적이에요. 아주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진범입니다. 예. 자. 근데 우원식 6월 의장이나 3일. 이런 예. 사람들이 사실은 탄핵에 조금 소극적인 건 맞아요. 음. 한덕수 이런 사람들을 개헌해야 되는데 뭐 지금 탄핵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개헌해야. 그래서 얘기 안 돼. 듣기로는 그 전부터 계속 반대한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과 이게 뭐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괴리가 국민 생각과 있는 너무 다른다는 거예요. 거고요. 이게 뭐 우원식 의장의 속내는 다 어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면 국민의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개헌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우원식 의장한테 좀 물어봐봐요. 그분이 또 나 오해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김지호 대변인. 물어보기 싫어?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그래도 한번 어제 물어봐봐요.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어제 그 발표를 한 게 진짜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솔직히 우리 민주당원도 기분 진짜 잡쳤어요. 내가 또 싸워야 되나? 나 좀 힘들어 죽겠어 진짜. 저 우원식 의장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에서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왜 민주당원들 마음을 왜 우리 다선 의원들은 모르나? 조금만 4선 5선 되면은 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나? 후배들한테 좀 자리 좀 양보하고 정말 저는요 그냥 차라리 대통령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식 말고 내가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의원들 다 그래요. 뭐 좀 해갖고 대통령 도전했다 좀 잘 안 되고 좀 너무 세게 말하지 말고 나중에 네. 후회한다 또. 후회. 내가 알아요. 왜냐 이 사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이또 당의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딴소리가 들어간다고. 예, 그렇겠죠. 뭐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의 그런데 아니 그런데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탄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72시간도 안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좀 예. 실망했습니다. 지호님 정치하셔야 되잖아요. 실망했습니다. 좀 이게 와와와. 우리 이제 국민의 마음이에요. 국민의 그쵸, 마음을 그쵸. 정말 김지호 대변인이 아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윤석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저에 있는데 14일에 형사 재판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뭐 직접 이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야죠 당연히. 네. 이제 안 나갈 수 없어요.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면 잡아오죠. 잡아가요. 그리고 구속시켜 버리죠 이제. 아, 예. 어떻게든 나가야 된다. 네, 나가야 지난번까지는 공판 준비기일이었으니까 안 나가도 되지만 이제부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재판에 참여해야 됩니다.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네. 나가야 된다. 근데 1심 판사는 주기현 판사 아닙니까? 지기현 부장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문제가 어떤 많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맞습니다. 못하죠. 모르겠어요. 좀.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내란 수계를 내란 수계를 그냥 풀어준 부장판사인데 화가 많이 났어. 김지호 대변인 좀, 화가 좀 많이 났어. 진정시켜야 돼. 헌재에서 다 결정 냈잖아요. 내란 수계라고 파면했는데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오늘 김지호 대변인이 그러니까 진짜 어제 화난 분노하고 사람 있습니다. 어제 예. 진짜 화난 사람 많습니다. 아니 좀 어제까지 맞아요. 어제까지 우리는 좀 아니면 기승전 의원식이야. 그만해. 편안감을 느끼고 싶었다고. 그건 맞아요. 코르꾸님이 코로코님이 슈퍼챗 주셨는데 어. 담 넘는 사진으로 존경받다가 개헌 얘기로 나락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우원식 의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민심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거고